CBS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 인구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우리 사회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됐습니다. CBS는 우리 사회 장애인들의 일상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지적 장애인이지만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 워킹맘을 통해 장애인 부모에 대한 양육 지원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코너에서는 공단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60여 년 전 세워져 설립 당시부터 마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영은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CBS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 인구포럼을 개최하고 우리 사회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했습니다. 정치인 다수가 참여한 포럼에선 정의로운 돌봄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합계 출산율 0.78명이란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CBS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 인구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기독교계 인사들과 여야 의원, 관계부처 인사 등 각 분야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바라기는 모여서 토론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 입안되고 실시되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정과 자녀들 꿈과 희망을 갖고 많은 아이를 낳아서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포럼에선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청년들의 인식 문제가 아니라 고용과 주택,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얽힌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란 점이 강조됐습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특히 구조적 성차별 해결이야말로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라며 여성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2030 여성들이 꼽은 저출산 이유 중 여성의 경력 단절이 30에서 40%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며 독박 육아, 임금 격차, 유리천장의 여성 노동 현실에서 강력한 성평등 정책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체로 살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해소시켜줘야 합니다. 출산과 또 양육과 그다음에 교육, 이 모든 아이들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국가에서 제공되고, 그죠? 그다음에 여성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그런 일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화되었을 때 저는 저출산 문제 해결된다고 봅니다. 초저출산 문제는 사회 경제적 불안정이 해소되지 않고선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청약이 되어도 구매할 수 없는 수준의 집값과 과도한 교육 경쟁 등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인 저출산 문제 해결도 어렵다는 겁니다. 초저출생은 새로운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원인으로 돌아가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1점 차이로 전전긍긍하면서 대학이 갈리고 그것이 내 직장이 바뀌고 집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고 그것이 다시 대물림되고. 이 밖에도 아이로 인한 기쁨을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공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들의 내적 동기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과 양육 환경의 질 개선 노력 등 다양한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또 인구정책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이번 인구포럼에선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대한민국 인구위기 극복 원년선언 결의안을 발표하고 인구 절벽 해소를 위한 초당적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CBS는 우리 주변 장애를 가진 이웃들의 일상을 함께 들여다보고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기획보도 함께 희망으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워킹맘 소인숙 씨를 만났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10년차 직장인이자 초등학생 딸을 혼자 키우는 소인숙 씨에게 딸의 존재는 삶을 살아가는 큰 이유이자 활력소입니다.
지적장애 3급을 가지고 있는 소인숙 씨는 딸이 태어나자마자 장애 유무를 확인했다며 딸에게 장애가 유전되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처럼 세상의 차별과 맞서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진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장애가 있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소 씨는 장애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는 세상의 평가를 듣고 싶지 않았기에 더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최근에는 10년 장기 근속 공로를 인정받아 직장에서 근속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장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한 소 씨에게는 다른 이들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고충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자신의 환경과 비슷한 동료가 많지 않아 육아가 더 막막했고 아이를 함께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려움이 컸습니다. 힘든 거는 제가 쉬고 싶을 때 옆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제가 뭐 일을 가야 되는데 옆에서 바로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 그냥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평일에는 홀로 육아를 감당하면서도 딸에 대한 사랑으로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죠. 전문가들은 장애인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녀의 학부모 면담에 주민들이 함께 가주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부모 대신 장을 봐주는 등 장애 부모가 채워주기 어려운 부분을 이웃들이 함께 채워준다면 장애 부모도 더욱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장애로 인해서 어떨 때 이제 나가서 상처받을 때가 있을 때 그때 주위에서 좀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그걸 이해시키는 그런 하나의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야 될 필요성은. 소인숙 씨는 딸이 성인이 돼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날까지 엄마의 역할을 다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결혼할 때까지 딸이랑 같이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사랑도 많이 주고 할 때까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장애가 자녀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세상. 소인숙 씨가 우리 사회와 함께 이루고 싶은 희망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교인들이 오늘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승열 목사는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추존하는 것처럼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해서도 현양하고 추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대 종교인들은 성명서에서 1998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법을 통과시킨 후 24년이 지나도록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며 국회는 즉각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26일 현재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를 위해 666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천막농성은 567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4.19 혁명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국가조찬기도회가 오늘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기도회 설교자로 나선 세계교회협의회 공동의장 장상 목사는 4.19 혁명은 국민이 주인으로 이 땅에 서는 최초의 민주주의 운동으로서 모두가 하나 돼 이룬 혁명이었다며 4.19 정신을 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공동기도문을 통해 한국교회가 시대의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 피해 회복,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전국 YWCA 회장단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국 YWCA 회장단은 어제 서울 YWCA 강당에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해 당사자 동의 없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불법 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방사성 오염수의 피해는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이 입게 된다며 우리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해양 투기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 지역 182개 종교시민사회단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해법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사안의 심각성도 모르고 한일 간 교착 상태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라는 미천한 역사인식으로 이번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반역사적이며 국가 정체성을 뒤흔드는 정부 입장을 국민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과 친일 매국적인 태도는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일본 정부를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있다며 친일 매국적인 강제동원 해법 지지 결의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60여 년 전 공단 근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설립 당시부터 유치원을 개원해 마을의 보육을 감당하는 등 다음 세대 양육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은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보도에 최종우 기자입니다. 1960년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영은교회 신축 현장 주변의 모습. 당시 양평동엔 서너 개의 방직 공장이 들어서 있어 공단 근로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은교회는 공단 근로자들로부터 개척된 교회, 다시 말해 60여 년 전 지역사회가 만들어낸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우자라는 마음으로 개척이 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았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함께 공단에서 맞벌이 부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 영은교회는 개척 이후 바로 유치원을 세워 영등포 지역의 보육을 감당해 왔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저곳에 가면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보내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교회 부속 유치원으로서의 자리매김했고 지역사회에 그런 면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특히 가난했던 시절에도 마을 자녀들의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영은교회. 초창기부터 장학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고 그 장학사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도 프로그램의 하나로 5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조이 카페. 동네 아이들이 모여 즐겁게 노는 놀이공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게 주 목적이다 보니까 보시면 비즈도 있고요. 그다음에 슈링클스, 그다음에 보드게임, 미니어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먼저 놀고요. 그다음에 점심 먹고 그리고 조금 더 놀다가 저희가 그래도 온 이유가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에 초대하기 위해서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조이 카페는 전도 프로그램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를 교회에 데려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 여기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놀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데리고 오면은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친구들도 되게 잘 대해주거든요. 새로운 친구에 대한 호기심도 가질 수 있고. 지난 24일 처음으로 개강한 기독 학부모 교실. 8주 과정의 기독 학부모 교실은 신앙적으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기독 학부모 교실을 담당하고 있는 이에리아 목사는 기독 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독 학부모 교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 학부모로서 이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기르는 그런 학부모다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그런 자녀로 잘 기를 수 있는
기독 학부모 교실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도 큽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또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잘 모르고 또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잘 모르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많은 궁금함이 좀 있었는데 이 기독 학부모 교실이 또 저 같은 이런 학부모를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다음 세대 양육에 힘쓰고 있는 영은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더 잘 훈련되어져서 이 지역사회에 그리고 이 사회에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물심양면으로 더 돕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창립 63주년을 맞은 영은교회. 다음 세대 섬김과 함께 세상 속의 교회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으로 움직여가는 교회,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다른 교회와도 연합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또 제가 바라고 있는 비전이고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영등포구 도림교회가 환경주의를 맞아 중고물품을 교환하는 플리마켓을 열었습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는 제50회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도림교회가 지난 23일 환경주의를 맞아 중고물품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플리마켓을 열어 관심을 끌었습니다. 플리마켓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를 어떻게 잘 사용하고 지킬 것인가를 훈련하고 또 연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지구를 아름답게 지키기 위한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도림교회 교회학교 주최로 열린 이번 플리마켓은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여수노회 제50회 정기회가 여수동강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여수노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주관으로 여수 우리들교회와 도림교회 등 5개 교회에 대한 자립선언식이 진행됐습니다. 노회장 박종성 목사는 여수노회가 여수 지역의 복음화와 자립교회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주께서 결코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